안녕하세요. 건강가정 기본법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수업 들을 준비가 다 되었나요? 오늘은 건강가정 기본법의 개관, 그리고 주요 내용, 과제 이렇게 순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보면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죠. 그때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나요? 복습을 해보면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고 또 그 목적이 가족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를 캐머만하고 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했던가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좀 여러분 복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캐머만하고 칸은 가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학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명시적인 가족정책 이렇게 얘기하면 맞고요. 그리고 영국 학자는 좀 이를 쉽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직접적인 가족정책. 그리고 3번은 건강가정 기본계획 중에 가족정책 인프라를 강화했고 전문성이 제고를 목표로 했던 것은 몇 차였는가라고 한번 내봤는데 우리가 총 4차가 있었는데 인프라 강화라고 하면 인프라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것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1차, 다음에 2차의 어떤 내용이었죠.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흐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내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2012년도 연도까지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돌몸,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오늘은 건강가정 기본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제가 구체적인 다른 법들에 대한 얘기들은 할게요. 건강가정 기본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얘기를 할 때는 그 법 얘기를 우선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가 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월 9일에 제정이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이 법이 만들어졌던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 뭐, 건강가정이라는 개념, 그리고 건강가정이 어떻게 그 많은 사회에서 그것들이 받아들여졌는가,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M자형 곡선, 여성의 노동 곡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이런 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그 정책이라고는 거의 전무하다. 인구 정책에 관해서만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학계하고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에 따라서 가족을 지원하는 법이 꼭 필요하다. 예방이 필요하다. 예방이라는 거는 훨씬 더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비용도 적으로도 적고, 그리고 또 이제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 당시에 두 개의 법안이 나왔어요. 가족 지원 기본 법안, 그리고 건강가정 육성 기본 법안, 이렇게 두 가지 그 법안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육성이란 말이 좀 너무 정근대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건강가정 기본법 채택이 됐고, 이제 지금까지도 건강가정 기본법은 그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건강가정 기본법 하면 이 건강이라는 것이 항상 그 사람들에게 건강, 불건강,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신건강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가정도, 건강한 가족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다라고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하고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전환, 인식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고, 그리고 통합적 건강가정 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죠. 그래서 이 법부터 어떻게 보면 명시적이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명시적인 정책, 그리고 직접적인 가족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의 정책과 획을 긋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부 부처에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눈에 띄는데 여성가족부 그 조직 체계를 좀 가져와 봤어요. 요거 클릭하면 이제 수업 시간이면 제가 요거 딱 클릭하면 요게 나오는데 요걸 지금 제가 클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지금 조직도를 가져왔는데 자 보면은 뭐 정책기획관 그리고 여성정책국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가족정책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 부처의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고 전달 체계가 갖추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에는 건강가정 정책을 포괄하는, 자, 포괄한다 함은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위계도를 갖는데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부터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제 이런 하위의 자치법규라는 아래 단계로 이제 위임하는 그런 법률을 갖는데, 헌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 이 건강가정기본법도 마찬가지 이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정책을 포괄하는 기본법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여기에 지금 기본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법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법들이 제정이 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가장 일반법인 기본법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면 사회보장 하위의 그런 구체적인 법들은 사실 그 안에 많이 규정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건강가정기본법도 그런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법들은 그 이후에 많이 제정이 된 그런 셈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아이돌봄 지원법 그 법도 이 기본법 하에 속하는 하위 이제 어떤 구체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그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장 기본법에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법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건강가정기본법이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포괄되어 있지 않다가 이제는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족센터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갖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속하는 내용들이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런 법들이 이 내용 하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것들이 속해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 하위의 법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법들은 이제 이런 큰 틀을 갖게 되고 그 하위에 건강가정기본법도 위치해 있다라고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각 내용들은 뭐 기본법은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역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일반법이라고 했잖아요. 일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건강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총칙 대부분의 법들이 처음 시작은 목적이나 기본 이념, 정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법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초창기에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가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가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건강 가정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치, 또 혼인과 출산,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된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의 날은 언제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포괄적인 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물론 이 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건강가정 기본계획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1차부터 지금 총 4차에 걸친 그 기본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시행계획,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시도별로도 해야 되고, 계획 수립에는 협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실태조사가 매 5년마다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족 실태조사가 5년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 사업에 대한 얘긴데요. 특별하게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은 이제 뭐 몇 조에 몇 이제 하위로 더 내려가게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족의 지원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해서 추가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때였죠.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어떻게라고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는 굉장히 저도 의미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되게 기억이 선명한데요. 아마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자기 자녀를 찾으러 그 팽목항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도에 거기 아이들을 찾으러 가면 그게 이제 목포에 있었는데, 어, 뭐, 온 가족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생계도 안 되고, 또 정신건강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런 위기 가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학교가 안산의 단원고였잖아요. 그래서 안산 건강가정 지원센터 그 당시에 하고, 목포시가 이제 서로 그 위기 가족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얘기가 이 얘기죠. 뒤에 이제 얘도 조금 나와서 그때 얘기할 텐데요. 시대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가족의 지원이라는 거는 추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가장 많이 선정했던 그 대상이 제일 관심의 대상을 좀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많이 선정하는 대상이고, 또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선정하는 대상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뭐, 부모가 있고 자녀를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다면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강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족 친화적인 증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해결이 많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그런 법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족관계 증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의 가족 복지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 취약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어떤 근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8조, 31조, 32조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제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상담 그리고 교육 어떻게 보면은 건강가정 사업의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삼각형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요. 부모 교육, 뭐 자녀 교육, 부모 자녀 교육, 뭐 조선 가족에 대한 뭐 그 할머니들이 혹은 할아버지들이 양육하는 그런 것들도 손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이들이 노는 방법을 몰랐을 때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한다든지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영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혼이라고만 여기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이 사람들을 주로 이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혼 같은 경우는 이혼 예방이 과연 우리가 이걸로 상담을 한다고 예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막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뭐 논란이 있었지만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건강가정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가족센터,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건강가정 기본법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위기가족 긴급지원, 이제 이게 2016년도 이제 추가되었죠. 그래서 막상 그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그 가족들이 재난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 조항이 없어서 원활하게 그걸 수행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재난에 의해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이거를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아이돌봄, 또 가사돌봄, 그리고 상담, 집단 프로그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세월호 사건 때 가족들이 필요로 했던 그것들이 서비스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조항들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그 법들이 계속 이제 생겨야 되겠죠. 가족이 변화한다면 그것에 뒤따라가서 법은 이제 그것들을 지원하는 거지. 먼저 이렇게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변화를 이제 지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바로 사회의 변화를 반영했던 그런 예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줬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1인 가족에 대한 증가가 또 법명에 법에 포함돼서 그 후로 또 변화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뭐 많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나 굉장히 이제 여러 사회적인 논의에 의해서 그 대상이 포함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논의 끝에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공동체 가족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뭐 동성애 가족은 논란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인 지지 사항은 있으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미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가족의 유형도 건강가정 사업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남 진도에 침몰한 여객선에서 구조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상상담,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또 여성부라고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예요. 탑승했던 단원고 학생들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또 사고가족 지원에 나설 때 이제 근거 조항을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그 후에 이제 제정이 됐죠. 그래서 꼭 목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였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을 하게 되면 대기 중인 돌보미,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그 돌보미들하고 상담사가 지원에 이제 나서면서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슈가 되었던 그런 때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봤고요. 자, 그것이 이제 이렇게 포럼도 있었고 2015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제정은 2016년도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 안에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먼저 된다기보다는 사회 변화가 먼저 된다기보다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여러 노력들이 결국은 법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런 노력들도 적극적인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건강가정 전담 조직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전담 조직에 대한 3장에서 가정생활문화, 이제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얘기를 했지만 그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그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양성 평등하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또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소비 문화, 공동체 문화, 뭐 여가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전담 조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3장은 여전히 사업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출처가 3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자가 아니니까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여기에 3차에 나왔던 내용이 또 4차에 그대로 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3차에 있었던 내용 중에 그 가족 해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 놓은 연간 11조가 가족 해체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뭐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막으면 안 되는 그런 가족 해체도 있겠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또 폭력 가족을 계속 유지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도움을 통해서 약간의 그 지지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가족이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막을 수 있도록 이런 조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를 아마 아까 하기 위해서 표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가정 교육, 이혼가정 지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가정 교육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삼각 트라이앵글의 하나로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3장이 아니라 4장이 건강가정 전담 조직이네요. 자, 그래서 건강가정 뭐 전담 조직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또 많이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 사업을 전담해서 수행하는 거는 건강가정사라는 그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고 또 조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이 안에서 그 일반 가정하고 다문화 가족하고 둘 다 서비스를 하다가 자, 그냥 다문화 가족하고 그러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가족하고 이 가족은 한국 가족인데 똑같이 왜 분리하는가라는 어떤 사회적인 분리감을 그들에게 준다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통합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와중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는데 사실은 그 통합 과정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족센터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얘기들은 아마 더 뒤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과제 한번 네 가지 정도로 제가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놨던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 이념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가정 문제에 개입하는 문제, 그리고 가족 정책의 실효성의 문제, 그리고 쟁점이 되는 정책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는 세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기본 이념의 문제. 자,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그 이념이 있어요. 그럼 과연 건강가정기본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라고 한다면 일단 두 번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국가가 가정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출산이라는 거는 내가 남편과 또 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남편과 부부가 같이 결정하는 그런 어떤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그 문제에 국가가 잘 지내라. 그리고 또 너희들은 이혼하지 마라. 또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좀 개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법제화 실천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에 관한 가장 일반법이죠. 그러면 그 법이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고 생활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그 법에 어떤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국가는 예전에는 우리가 같은 문제를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아버지들이 또 남편이 아내를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가정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아이들 때리는 것도 있었고 정말 가족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왜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혼인과 가족을 구성하는 우리가 가족이 되는 그 요건이 있었죠.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세 가지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그 나머지의 가족들은 여기에 세상 모든 가족 모두 함께한다라는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도 또 이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연 기본적으로 어느 가족을 대상으로 상정해서 또 무엇을 목적으로 가정의 유지가 목적인가? 행복한 것이 목적인가? 그 이전엔 왜 안 하다가 이렇게 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두가 됐을 때 가정 문제에 개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가족 정책의 실효성의 문제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해라 행복해라 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모님 뭐 제일 많이 싸우시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거든요. 그럼 경제적인 정책 부분,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뭐 교육하고 문화 프로그램 해주고 그다음에 상담해주고 이건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반, 안정적인 기반을 해주지 않고 또 노동의 문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 우리가 그 희망 시간을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것이 시행에 따라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제일 높았던 거는 뭐 조사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정시퇴근 보장하는 거가 가장 높았거든요. 정시퇴근. 우리가 24시간 막 그 가게들이 열려 있으면 우리 마음 아파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누군가는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정 생활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는 그리고 또 가족에게 그만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조건들이 위배가 자꾸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급 휴가라든지 또 육아 어떤 어,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리 행복해라 노동정책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좀 너무 작은 부분 아닌가라고 했을 때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지켜보겠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대상은 그 안에는 상당 부분은 한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거든요. 한부모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만이 우리가 정책 대상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이 없이,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전에도 과제였고, 여태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지금 뭐 시대적 배경, 사업 내용, 그리고 자신의 생각 비교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앞에 내용들을 담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제로 제안했던 거, 그런 것들이 어, 여전히 그 쟁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후에 제가 이제 또 법이 건강가정기본법 말고도 가족 관련된 이제 하위 법들이, 특별법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기회가 되면 소개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다음 시간 토론할 때 함께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한 학기의 수업으로 모든 걸 어떻게 풀어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학년, 2학년 2학기, 3학년, 또 4학년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생각의 어떤 단초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건강가정 기본법은 이 정도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